피검사 해봤는데 별 문제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총량이 부족해요. 그냥 총량이 부족하니까 소화기도 덜 받았지, 머리도 혈액을 덜 받았지, 말초도 혈액을 덜 받았지. 그러니까 다 작동을 최소화시켜 버리니까 차갑거나 기능이 떨어졌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건 안 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뭔 짓을 해봐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 먼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냐면 아까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혈압인 사람이 운동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하면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저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혈압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혈압이 낮아진 원인이 수술도 하고 뭔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약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선천적으로 그냥 계속 낮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혈압의 정의는 수축기 혈압이 90,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로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100이 넘어가는 분들도 다 저혈압인 경우가 많아요. 제 기준으로는 이완기 혈압 관계없이 수축기가 105 이하 정도 되면 대부분 저혈압 경향을 보입니다. 저혈압이 왜 생기냐 이것보다는 왜냐 거의 처음부터 저혈압인 사람은 계속 저혈압으로 가요. 어떤 사람이 저혈압이냐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아요, 저혈압이. 그리고 둘째, 어떤 여자냐, 저체중. 그리고 얼굴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창백해요. 창백하다, 푸르스름하고 허옇다, 핏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붉은기가 없다, 얼굴만 붓냐. 입술, 내부의 혈관 상태를 볼 수 있죠. 입술을 딱 보면 우리 몸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몸 안 상태는 눈에 보이는 건 입술이에요. 입술 혈관 상태가 혈액이 적으면 입술이 허옇다. 그 다음 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혓바닥이 핑크색은 나와줘야 되는데 무슨 색이다? 허옇다. 당연히 소화력이 떨어진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청순 가련한 하얀 얼굴에 호리호리한 여자입니다. 저는 이런 기준에 딱 부합한 사람을 생각하려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 소나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있죠.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원래도 몸이 병약한데 옆 동네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비 오는데 논바닥 뛰어다니다가 폐렴 와서 죽었잖아요. 몸이 엄청 차요. 냉감, 굉장히 찬데 차가운 비바람을 맞고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고 폐렴에 걸려요. 이 냉기에 대해서 굉장히 허약한데 이걸 보면 딱 공통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혈압이겠죠. 혈관 내에 혈액이 빵빵하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혈관 안에 피가 조금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압력이 안 나오는 거죠. 밀어내는 힘이 약하고 당연히 심장도 약합니다. 혈액이 줄었을 때 심장도 혈액을 받아서 근육장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적은 피로 심장을 돌리라고 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손발 끝까지 혈액이 못 가니까 냉하고 차갑고 맨날 춥다 그래요. 우리 환자분들 이 저혈압이고 온도가 확보가 안 되는 분들 정말 우리 한의원에 진료 받으러 올 때 여름에 파카 입고 오세요. 에어컨 바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 부족 증상에 관련된 모든 증상이 나옵니다. 뇌로 혈류가 잘 안 들어가니까 어질어질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잘 쓰러지려고 그래요. 우리 국민학교 때 운동장에서 땡볕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쓰러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저혈압인 경우가 많아요. 피가 부족한데 가만 서 있으니까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실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근육으로 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맨날 무기력하고 힘없고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운동 능력 자체가 안 나와요. 운동을 해도 근육도 안 생기고 운동하면 더 힘들어 하니까 도대체 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어 라고 하면서 평생 운동을 안 하게 돼버리고 그래요. 저혈압이면서 크게 삶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혈압이 좀 낮다 뿐이지 보면 그렇게 저체중도 아니고 혈색도 좀 괜찮아 보이고 적당히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꽤나 혈액이 적다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곤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그렇게 깨작깨작 먹고 잘 못 먹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기도 좀 먹고 여기도 좀 먹어봐 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못 먹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제가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커 나갑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60대가 돼서 70대가 돼서 와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주는 밥 안 먹으려고 피해 다니고 남들 다 먹을 때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먹는 것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밥 좀 안 먹고 알약 같은 걸로 간단하게 뭔 해결할 방법 없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 먹는 즐거움을 모르는 거죠. 소화기 쪽에 혈액순환이 약하고 근육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근육이 약해지듯이 소화기 근육도 굉장히 연약, 무력해요. 내시경을 이렇게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면 내시경 사진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벽이 이렇게 두껍게 약간 이불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좀 두툼한 느낌. 그런데 이분들 내시경 장면을 보면 비닐 같아, 비닐. 굉장히 두께감이 없구나, 흐늘흐늘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얇은 커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좀 두툼한 이불은 주름이 져도 이렇게 두툼하게 지잖아요. 그분들은 얄쌍하게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원체 안쪽도 얇으니까 뭔가 강한 걸 먹으면 속이 쓰리고 자극을 받기 때문에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싫어하게 되죠. 이분들이 왜 혈압이 낮냐라는 것은 서로 다 물려 있어요, 사실. 태어나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조금 자라면서 잘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허약한 상태에서 이게 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혈액을 잘 못 만들어내고 항상 혈액의 양이 적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혈액의 구성 성분이 또 문제가 있냐,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혈액을 뽑아서 체크해보면 구성 비중은 맞아, 비율은. 그래서 뭐 철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빈혈도 아니야. 혈액상의 구성은 문제가 없어. 근데 피검사 해봤는데 별 문제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총량이 부족해요. 그냥 총량이 부족하니까 소화기도 덜 받았지, 머리도 혈액을 덜 받았지, 말초도 혈액을 덜 받았지. 그러니까 다 작동을 최소화시켜 버리니까 차갑거나 기능이 떨어졌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또 피를 못 만들어내겠죠. 잘 먹어야지 피를 만들어내는데 소화기가 현찮으니까 또 피를 못 만들어내. 그래서 지금까지 이건 안 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뭔 짓을 해봐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실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마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뭐부터 해결할까? 우선은 근육이 잘 발달을 하지는 않지만 적은 양의 혈액으로라도 먼저 모든 장기들의 효율을 높여야 돼요. 혈액의 양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소화기가 어떤 식품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간으로 보내줘서 그 다음에 이걸 또 심장으로 보내줘서 전신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빨아들여서 여기서 물질을 합성해서 심장을 통해서 돌리는데, 소화기가 이미 약해져서 여기서 효율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모든 물질의 이동에는 혈액이 관여를 합니다. 혈액이 택배차라고 생각합시다. 택배차. 여기서 포도당 싣고 산소 싣고 간에서 영양물질 실어서 전신으로 돈단 말이에요. 혈액의 양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 택배차가 몸에서 이동을 시키려면 100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수치를 봅시다. 정상 혈압이 한 12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혈압인 사람이 100이다 칩시다. 그러면 정상인 사람보다 한 20% 정도 더 적겠죠. 물류 차량이 20% 더 적으니까 효율이 20%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 120대가 물류할 걸 100대 가지고 하면 돼요. 더 빨리 돌리면 돼요. 어떻게? 심장과 근육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더 빠르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필요로 한 장기에.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 운동은 혈관이 근육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수축시키면 혈관이 펌핑돼서 혈액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저혈압이더라도 운동을 하면 이 105밖에 안 됐던 수축기 혈압이 130까지 올라갑니다. 압력이 높아졌네? 왜? 적은 양이지만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또 유산소 운동 하면서 심장 펌핑을 많이 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얘도 약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20대 가지고 옮길 거를 100대 가지고 한번 해보자. 수축기 혈압이 90인 사람은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아요. 혈액 자체의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 120의 혈액의 구성 성분 중에 물질 운반 차량이 훨씬 적지만 한 대 한 대의 효율도 떨어져요, 정상 사람들보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을 해서 좀 극복을 하고, 좀 그게 좀 힘들다 하면 우리 한방적으로는 보혈을 해야 돼요. 피를 만들어줘야 돼요. 한약재가 혈액을 늘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아요. 혈액이 그냥 늘어나지를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혈액의 구성 성분과 굉장히 유사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통해서 걔들이 갖고 온 걸 땡겨 와서 우리가 안에서 혈액의 구성 성분을 만들어내면 이 택배 차량 하나의 성능을 올릴 수 있고 차량의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개선이 돼요. 제가 말했던 이 창백한 현상들, 이거 제가 임상에서 계속 봅니다. 허옇게 된 사람이 얼굴이 발그레해지면 그 사람은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약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먼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냐면 아까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혈압인 사람이 운동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하면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일단은 혈액의 구성 성분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당장에 혈구 세포를 늘리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혈중의 수분의 양만 늘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혈압인 사람들은 절대 저염식을 하지 말고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국물도 좀 간간하게 먹고 일부러 좋은 소금들, 용융소금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서 혈액의 농도를 맞춰줘야 돼요. 혈액에 나트륨 양이 많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희석을 시키려고 물을 빨아들입니다, 몸이. 그러면 혈중 내에 수분의 양이 많아지니까 당장 혈액의 효율은 좋지 않더라도 혈액의 양만 많아져도 효율이 높아져요. 왜냐? 심장이 덜 힘들어요. 심장은 펌프인데 혈관이 텅텅 비어서 이렇게 있으면 공회전을 합니다. 펌프는 물이 꽉 차 있어야지 이 쥐어짜는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저혈압인 사람들 맨날 빈 펌프질을 합니다. 그럼 얘가 금방 지쳐버려요. 수분이라도 많으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수분 조직에 가서 어차피 잘 쓰일 거니까 수분이 많아졌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나트륨으로 농도를 맞춰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저혈압인 사람은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수분 양만 늘려도 도움이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어떤 약재로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지, 혈압이 낮은 경우, 혈액이 부족한 경우 보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따뜻한 소금물을 먹을 때 쓰는 제품이 저희 서초보감에서 출시한 이 수분 톡톡, 다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요거를 3g을 딱 따서 따뜻한 물 40도 정도 물에 요 3g 넣으면 500cc 만들어서 먹게 되면 샐러드나 닭가슴살 먹을 때 한 500cc 다 먹어져요. 요게 닭가슴살이 좀 퍽퍽하기 때문에. 근데 500cc를 다 못 먹었다 그러면 300cc 정도를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먹고, 나머지는 운동할 때 먹게 물병에 다시 조금 남은 걸 따라 넣어서 운동할 때 마시면 됩니다. 이걸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운동할 때 좋은 소금이 어떻게 수분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냥 물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일반 소금을 넣어서 먹어보고, 그리고 이걸 넣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위장이 되게 예민한 편이어서 수분이 많이 들어왔을 때 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그걸 발견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 운동을 격하게 하고 땀이 많이 날 때 수분이 다 체표로 이동을 하고 이 위장관은 좀 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몸이 더우니까 이렇게 물을 한 잔 먹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찬물을 먹어봤어요. 찬물을 먹으니까 바로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온도가 맞지가 않는 거지. 열을 발산을 시켰기 때문에 속은 냉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덥다고 찬물을 먹으면 속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따뜻한 물 먹어보니까 좀 낫긴 나. 그래도 배에서 계속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빨리 땡겨가지를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했던 게 천일염을 좀 타서 먹어보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거 제대로 된 소금이 있으면 사람의 체액 밸런스를 빠르게 맞춰줄 수 있겠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제품화를 해서 제가 애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제가 운동할 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반 소금에 비해서 많이 달라요. 배에서 물소리가 안 나고, 속이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들은 특히 수분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고 붓기도 잘 빠지고, 그리고 건조감도 어느 정도 낮춰줍니다. 혈관 안에 수분의 양을 잘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소금은.